부장님, 드디어 저희가 이제 1일차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네네. 해요. 아, 오늘 이제 짐은 다 싸놨거든요? 네. 어디로 출발하면 되나요? 인천공항으로 오셔야죠. 아하, 인천으로. 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 뭐 차라리 여행 짐은 놓고 오더라도 자, 반드시 여권은 챙겨와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많이 이제 인솔하다 보니까 여권과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아하, 있었거든요. 그쵸.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본인이 여권을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한 다음에 잘 모셔뒀는데 이전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 여권과 갱신 여권 두 개가 동시에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와야 되는데 2분의 1의 확률인데 안타깝게도 이전의 여권을 가져온 거예요. 인천공항에. 그래서 이전의 여권을 가져와서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발해가지고선 저희들과 한 3일 늦게 합류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가기 전에 여권 진짜 꼭 미리미리 준비하고 챙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날아갑니다. 슝! 어느 공항에 도착하나요? 자, 이스탄불 공항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항로를 타고 12시간 정도를 날아가야 돼요. 아, 자, 그러니까 비행기를 12시간 탄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나는 비행기 타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굽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뭐 관절 같은 게가 접혀진 상태로 있을 때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주 일어나서 이렇게 관절 같은 데도 만져주고요. 그리고 또 비기내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승무원들이 가져다주는 물 같은 것들을 자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건강상 염려가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일단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도 먹고 그렇죠.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에서 자야 되는데 우리 출발 시간이 오후에 출발하게 되면은 우리 그 잠자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을 정말 자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 또 12시간을 잠 안 자고 버틴다는 거, 책만 보고 간다는 거,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있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걸 관람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비행기 영화가 되게 재미없는 것만 골라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재미있는 영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영화, 뭐 깊이 생각하는 영화 말고요. 뭐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다가 그걸 보고 가게 되면은 한 두세 시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긴 비행 시간을 짧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꿀팁일 것 같아요. 12시간을 일단 비행을 해서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탄불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터키 동쪽에 도착한 것 같아요. 터키 서쪽이죠. 가장 서쪽이에요. 이스탄불 공항에 먼저 내린 다음에 거기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동쪽 지역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1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또 국내선 타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또 도착 시간이 저희들 이제 이미 저녁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동쪽에 있는 공항을 날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디로 가나요? 자, 이스탄불 공항에 다시 가서 국내선을 타야 됩니다. 국내선을 타고 가장 그 동쪽 지역 아라라산에 가까운 어떤 공항이 어느 공항이냐면 반 공항이에요. 자, 반 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뭐가 생각나나요? 반반 이게 생각이 나죠. 그렇죠? 양념반 사이드. 터키는 이상하게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반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반고양이거든요. 네. 반고양이. 근데 반고양이가 어떤 거냐면은 눈이 한쪽과 한쪽, 오른쪽 왼쪽이 다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반반 고양이. 오드아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 고양이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름이 반 지역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우리말과 굉장히 비슷한 어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에 도착했어요. 반이라는 공항에 네네. 도착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자, 반은
반호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충청북도 크기 정도의 넓은 호수가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리고 이 반호수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코발트색 정말 영롱한 어떤 파란색이 빛나는 정말 멋진 공항이에요. 진짜 예뻐요. 네, 멋진 호수예요. 그런데 이 반공항은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공항 청사도 굉장히 크지 않고요. 또 비행기를 내릴 때도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뭐 미스 코리아들 내리듯이 그 트랩을 통해서 이제 내리게 되고 또 공항을 걸어서 이제 그 공항 청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골 공항이거든요. 자, 뭐 이런 것이 바로 터키 동쪽 지역을 여행하는데 그 터키의 어떤 시골의 풍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매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도착을 했으니까 어디를 보러 가는 거예요? 뭔가 자, 성지를 보러 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곳에 와서 반호수는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나중에 내일 정도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형 버스에 타고 어디까지 또 장장 한 3시간 정도를 가야 되냐면 아라랏산을 보러 저희들이 장장 3시간 정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바로 거기가요? 그렇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랏산은 5,2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이거든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대략적으로 2배 정도 높은 어떤 그 크기니까 그 크기나 위용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라랏산이 어느 이 평지를 쭉 달리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보여요. 아주 멋진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1시간 정도를 더 달려야지만 아라랏산 입구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보여도 한참을 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가다 보니까 창밖으로 무슨 하얀 동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쟤네는 뭐죠? 자, 여기가 터키 고원 지역이기 때문에 고원 지역에서는 양이나 소를 많이 키우게 되잖아요. 양도 소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양이나 소가 뭐 이 드넓은 목초지에서 아주 자유롭게 방목해서 키우고 있고요. 또 양이 뭐 차도도 알고 뭐 신호도 알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차도를 이탈해 가지고 그 방목지를 이탈해 가지고선 차도를 막고 또 차를 막기도 하고요. 또 소들이 그냥 한참을 차도 위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실강이도 벌이고 있고 이런 장면들 자주 이제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차는 어떻게 되냐면 빵빵거리지 않고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의 주인은 태초부터 양과 소였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주변에 마을이 이렇게 보이는데 와 되게 완만하게 집들이 네네. 아주 좀 오래된 집들이 많이 보여요. 네, 오래되고 또 굉장히 소박하죠, 사람들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크루드족입니다. 크루드족은 이라크나 이란의 고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뭐 서양의 집시와 같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터키 정부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곳에서 많은 전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크루드족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하다 이런 어떤 저희들이 선입견을 갖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만나보게 되면은 굉장히 순박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흔들리는 순간 저기 멀리 산이 보여요. 네네네. 약간 하얀 눈이 덮인 산이 보이는데요. 네, 저게 바로 아라랏산이고요. 아하. 뭐 군계 이락과 같이 뭐 여러 산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게 아라랏산 같으냐 하게 되면 이 산밖에 없어요. 뭐 군계 이락 같이 아주 높게 솟아 있고 또 킬리만자로와 같이 아프리카에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와. 지금 사진을 찍은 당시가 7월 달인데 뭐 눈이 절대로 안 녹고 있죠. 뭐 겨울에는 완전 산 전체가 눈으로 뒤덮여 있고요. 여름에도 이렇게 꼭대기 부분에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여름인데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교수님, 이 아라랏산이 그냥 아라랏산이 아니고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라랏산 산지로 나와 알고 있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라랏산이라고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어느 한 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라랏 산지라고 하레 아라랏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아라랏 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라랏 산지에 노아의 방주가 내렸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 와서 살펴보게 되면요, 다른 데 내릴 데가 없어요. 물이 다 뒤덮여 있는 상태 속에서 봉우리 하나가 볼뚝 튀어나와서 거기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내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계 이락 같이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후에 대 사람들은 아라랏 산지 가운데서 저 산에 노아의 방주가 내린 것이 틀림없다 하면서 자 바로 이 지역에서 이 가장 높은 산을 아라랏산이라 부르고요.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해가지고서요. 아, 지금도요? 네네. 터키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하. 근데 그들이 이제 오래된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이건 노아의 방주의 나무가 틀림없다라고 이제 그 수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탄소 연재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대개의 나무들은요, AD 10세기, 그러니까 중세 시대 나무이지 노아 홍수 당시는 아닌 것이 밝혀졌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라랏산 입구에 도착하면은 큰 버스가, 대형 버스가 더 이상 좀 올라가지 못해요. 길이 좁아져서요. 그럼 거기서는 소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봉고 승합차 같은 그 승합차에 사람들이 나눠 탄 다음에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 산 중턱이 어디냐면은 바로 도우베아지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도우베아지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내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풍경에 뭔가 넓게 펼쳐져 있는 그리고 배 같은 모양이네요. 네, 배가 딱 거기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네,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크기는 어마어마하더라도 또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은 세상에는 모든 짐승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크기까지 될까라는 어떤 의문도 갖긴 하지만 배 모양이 그럴듯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여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그 노아의 방주가 내렸던 장소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는 도우베아지시라는 곳이에요. 어허. 제가 한번 그 밑에 그 도우베아지시라는 장소 가까이 가보려고 한번 내려가 봤었죠. 내려가 봤더니 현지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농사를 짓다가 농기를 들고 달려오니까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가던 길을 탁 멈추고 다시 뒤로 올라가니까 이제 쫓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성스러운 장소인데 네가 왜 내려와? 뭐 이런 것 같아요. 뭐라고 알지 못한 소리를 하면서 그냥 막 달려와서 여기 내려가면 안 되는 장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도우베아시에서 아라랏산이 정말 이쁘게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아라랏산을 여기서 찍게 되면은 누가 찍더라도 아무리 상태가 안 좋은 카메라 찍더라도 정말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와,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멋지네요. 네네. 또 밑에서 봤던 아라랏산이랑 또 다르게 느껴져요. 네네. 가까이 오려면 또 조금 더 장엄하고 뭔가 신비스러움까지 느껴지는 바로 그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창세기에 나온 그 아라랏산 그리고 방주터로 예상되는 그런 곳까지 보니까 뭔가 진짜 뭔가 성경에 더 가까이 간 기분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만일에 여기까지 온다라게 되면 2,000km 정도의 어떤 그 거리가 있는 어떤 먼 장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지는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이지,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의 좁은 곳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크게 넓히고 이렇게 넓은 성지의 지경에 우리가 와서 아라삿산을 구경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더 보다 더 뭐 깊이 있게 또 보다 더 친근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아라랏산과 방주터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성알못 많이들 계신가요? 함께 떠날 분 모집합니다. 교수님 어떡하죠? 정말 중요한 걸 제가 놓고 온 것 같아요. 뭘로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야, 버스 돌려.